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해외 자매 우호 결연 현황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도청에서는 전라북도 국제교류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해외 자매 및 우호 결연과 관련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은 23일 전북도청에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자매 우호 지역 확대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라북도 국제교류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국제와 국제교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국제화라는 논의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국제화에 관한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이런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자매 우호 결연 현황을 통해 현재 전북이 자매 우호 결연을 맺은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딱 3개국이다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도가 해외 자매 우호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의 공동관심 분야를 모색하고 상대국의 관심과 흥미를 유인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글로벌 벤치마킹 등 도 정책과 연계 활용해 성과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북도가 도정 핵심 목표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 포럼 등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각종 지역별 분야별 해외 정보 및 외국어, 인적 네트워킹 등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전문 인력, 조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벤트성 활동을 지향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제교류 협력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결연 지역의 전라북도 방문 횟수와 관련 중국의 방문은 2011년 35회에서 2014년 10회로 일본의 경우 2011년 15건에서 2014년 10회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북 부안군에서는 지난 23일 쌀 산업발전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안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육했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부안군이 부안군 쌀 소비 촉진과 농업 경제 발전을 위한 쌀 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3일 부안군 모건 웨딩홀에서 열린 부안군 쌀 발전 토론회는 부안군의 쌀 수급 실태와 정책 방향, 식량 산업 발전에 대한 경영 모델 공유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부안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토지 소유의 형태, 경영 규모, 주요 생산 수단에 관련된 다양한 경영 정보 등 농민들이 농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육했습니다. 또한 부안군 계층별 생산력과 그에 따른 비용 및 수익성을 비교 분석해 농민들의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부안군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급 정책과 농업을 통해 삶의 터전을 온전히 개척하는 자립구조 정책에 대한 현실적 정보를 공유하며 농업인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쌀값 폭락도 되고 앞으로 쌀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특히 부안 같은 데는 쌀 농도인데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자.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의 주된 산업인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인 고랭지 과실류 생산단지에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6차 산업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고랭지 과실류 6차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사업 추진,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 등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15에서 20% 이상 향상시켰으며 생산, 가공, 판매로 이어지는 6차 산업화 단지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2017년에 포도, 사과 가공 제품을 활성화하고
신제품 개발 및 6차 산업 인증제를 추진하여 지리산권 고랭지 과수를 6차 산업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제주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 회원 종목 단체 선수 등 제주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지난 10월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김수경 선수가 체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 체육회장인 원희룡 도지사는 평생 즐기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도민 스포츠 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려 2017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체육인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로 산란계 약 1,400만 마리가 매몰되는 등 관련 업계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달걀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여파로 전국에서는 달걀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로 전국에서 닭, 오리 등 가금류 2천만 마리가 매몰됐으며 AI 사태는 계란 공급 감소로까지 이어져 관련 업계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H5N6형 고병원성 AI로 총 1,921만 마리가 매몰 처리됐으며 현재 매몰 처리 중인 가금류도 1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산란계 약 1,400만 마리가 매몰되면서 계란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농장에서는 가금류 매몰로 인해 닭과 오리의 수는 눈에 띌 정도로 확연히 줄었으며 납품할 물량도 없어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때 그냥 한쪽 이렇게 눈만 옆에만 떠도 그냥 계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겨를도 없고 있지도 없고 없을 뿐더러 낳지도 않으니까 뭐 결국은 없다는 얘기인데 계란 있으려면 결국은 닭이 있어야 되는데 닭이 다 매몰되는 바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다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닭들이 없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냥 막막합니다, 요즘은. 또 계란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탓에 대형마트와 식자재 상점은 계란 판매 코너에서 계란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이 여파로 계란 판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AI 사태 이전 계란 한 판의 가격은 3,000원에서 4,000원 선이었지만 현재 판매 가격은 8,000원에서 1만원까지 올랐으며 이마저도 물량이 없어 1인당 한 판 이상 구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계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제과점과 식당들도 판매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듯 산란량이 줄어 계란 납품업체에서 계란 공급 물량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계란 공급 물량 감소가 지속될 경우 판매 제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정부 공통 업무 시스템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개인 스마트폰을 업무나 개인 영역으로 분리하는 가상화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행자부는 공통 업무 시스템에 적용한 후 개별 기관의 고유 업무를 추가하고 내부 메일 등 핵심 업무를 발굴해 모바일 업무 처리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16년도 전국 705개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주요 결과를 보면 서비스 유형별로는 가사간병이 91.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돌봄은 88.49점, 산모신생아는 80.95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A등급 기관에 대해 포상과 현판을 수여하는 한편 D와 F등급 기관에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